감삼농악단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평안과 건강, 다복을 기원하는 지신밝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숭군은 지난 15일 구지면을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수군은 송현동 든든 행복빌리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송인을동 솔고개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총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29일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30일 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100세 시대 노년의 인생이야기 연극 인생배달부가 2월 4일부터 7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열립니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2월 14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월 3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감삼농악단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평안과 건강, 다복을 기원하는 지신밝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신밟기는 음력 종초에 풍물패들을 선두로 소고패, 양반, 하동, 포수, 머슴과 탈을 쓴 각시 등이 집집마다의 지신을 밟으면서 지신풀이 가사를 칭하며 춘과 익살, 제주를 연희하는 것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장 및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입니다. 29일 오전 9시 수림원에 모인 감산농악단 단원들은 장구와 북, 꽹가리를 신명나게 두드리며 농기를 앞세우고 지신밟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림원을 크게 한 바퀴 돌고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안녕과 함께 지역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푸른방송 조광래 회장의 자택에 도착한 감삼농악단은 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원덕담을 풀고 고 해산 조경재 회장님의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회상관을 들렀습니다. 그리고 감산동 파출소를 방문해 동해 치안과 주민의 안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인근의 상가들을 들른 감산농악단은 푸른방송으로 자리를 옮겨 사장실에 마련된 고사상 앞에서 축원덕담을 풀고 사무실과 방송실 그리고 아트홀을 돌며 푸른방송의 번창과 무사고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감삼농악단은 음력 1월 지신밟기 행사를 시작으로 정월 대보름 공연, 감세미 민속문화축제와 벚꽃놀이 공연, 어버이날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단합대회, 인근 여러 지역의 경로잔치 등도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달숭군은 지난 15일 구지면을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2,0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데요. 이날 29일은 합의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돕고 농정 주요 시책과 재배기술 등을 교육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김문호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관계 공무원, 농업인 등 220여 명이 참석해 합의면민복지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먼저 교육에 앞서 농업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를 바르고 늦은 설명절 인사를 나누며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달숭군 보건소에서도 교육장이 나와 통합 건강 증진 사업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교육생들의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하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이날 주요 교육은 원예기술과 식량 작물, 과수 특작 재배기술 등 3과목으로 편성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해당 읍면별 주재배 작물과 상황에 따라 내용을 변경해 각 과목별 강의는 농업기술센터 담당 지도사가 실시했습니다. 현재 합의면 대표 특작물은 연근과 참외, 포도 등이 있으며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달성군 농촌 지도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관소 증축과 달성 농부시장 그린마켓 운영, 고품질 벌꿀 생산, 저장고 보급 등을 신규로 펼치며 또한 참달성 농특산물 쇼핑몰 매출액 상승에 따른 온라인 구매 수요 증대에 발맞춰 택배비와 박스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직거래 장터와 상셀 매장을 활용한 판로 개척에도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농업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영농 기술 지원과 품질 향상 지원, 판로 확보 및 개척, 기계화 등 물심양면으로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송년동 든들 행복 빌리지 조성 사업 설명회를 송년 일동 솔고개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강효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원종진 달서구 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든들 행복 빌리지 조성 사업이란 나이 든 사람들과 나이 들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이란 명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8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누딜 사업 공모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비 85억 원, 10이 42.5억 원, 구비 42.5억 원 등 총 170억 원을 투입해 송년공원 1원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84,5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문화여가 환경 증진을 위한 든들 시센터 건립, 지역 어르신들의 교류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든들 S센터 건립,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일자리 인큐베이터 오피스 건립 등 총 11개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2019년 도시재생 누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송년 일동 일대가 최종 선정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2018년 죽전동 누딜 사업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공모 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대구시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사회 확산 방지와 총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 회의를 29일 가졌습니다. 지난 27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되고 감염병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기 위해 대책 회의는 열렸습니다. 대구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 대구지방경찰청장, 8개 구군 부구청장, 보건의료단체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유기적인 협조체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에서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와 8개 구군의 방역대책반 구성 운영과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및 상담 콜센터 운영, 대구의료원 환자 중 중증 환자를 경대병원으로 이송, 공항에서 증상 의심 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대구의료원 안내, 우한에서 온 시민과 지역 기업 근로자를 파악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 상황을 구군과 공유해 시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시와 구군, 유관기관 등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30일 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주변 일대 달서구 두류동과 감삼동, 성당동 일부를 포함한 170만 제곱미터를 오는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비롯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상승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받은 목적별 용도에 따라 2에서 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소유자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계획보고회를 대구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진입도로 및 주변 도로 확장 방안과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 신청사 건립 밑그림 작업을 위한 논의와 기존 시청 본관과 별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2021년까지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와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2022년에 착공하면 2025년에는 대구의 랜드마크로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백세 시대 노년의 인생 이야기 연극 인생배달부가 2월 4일에서 7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대구 지역 연극인과 서울의 연극인들의 콜라보 그리고 대한민국 연극계의 전설인 배우들이 함께 백세 시대 오늘날 살아가는 노년의 삶과 인생의 오늘을 대구 무대 위에 선보입니다. 이번 무대는 대구 제작진과 한국 연극계를 이끌어온 전무송, 최종원, 강인덕 등 스타들의 콜라보 무대로 관객들의 관심을 끕니다. 극 이야기는 100세 시대 살아가는 오늘날 노년의 삶과 인생 이야기를 다루며 관록 있는 연극 배우들이 완벽한 연기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배우 전무송 데뷔 58년 8순기념 헌정 공연으로 대구에서 초연하는 작품을 선택해 더 특별한 무대입니다. 인생배달부는 재미, 유머, 유쾌감, 연기의 케미가 넘치는 연극입니다. 정의 평등 원칙을 가슴에 새기며 전직 교감으로 정년퇴임한 이진법과 50년을 전문직 이발사로 당당하게 살아온 장가위가 노년의 직업으로 택배 배달부를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갑질, 가족과의 갈등, 황혼의 사랑 등 노년의 삶을 현실 밀착형으로 다루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노년의 삶이 내 주변, 나의 가족의 일일 수 있는 이야기로 씁쓸하지만 무게 있는 메시지를 전하며 관객들에게 공감을 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원로 배우 전무송, 최종원의 연기 인생과 삶을 무대에서 재현하고 녹여낸다는 점에 그 감동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2월 14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고품격 전막 발레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로 불리는 백조의 호수는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음악으로 꼽히며 전 세계 발레 팬들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는 살아있는 전설 유리 그리고로비치에 의해 해피엔딩으로 수정된 볼쇼이 발레의 버전으로 광대의 32회 전, 흑조 오딜과 왕자의 2인무, 발레리나 최고의 테크닉 32회 전 푸에테, 각국의 민속춤을 감상할 수 있는 화려한 왕국 무도의 장면 등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신비로운 호수에서 선보이는 백조들의 환상적인 군무와 한 명의 무용수가 정반대의 매력을 지닌 흑조 오딜과 백조 오테테를 동시에 연기한다는 점 또한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그프리트 왕자의 20번째 생일 파티가 끝난 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숲속 호숫가에 다다른 왕자는 사람으로 변한 백조 오데트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왕자는 악마의 저주를 풀기 위해 그녀와 결혼할 것을 약속하지만 무도 회장에서 그녀와 꼭 닮은 흑조 오딜에게 빠져버립니다. 왕자가 오딜과 결혼할 것을 발표하는 순간 절망에 빠진 오데트의 환영이 나타나고 왕자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호숫가로 달려갑니다.
왕자는 둘 사이를 방해하는 악마와 맞서 싸우지만 혼자서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마가 왕자를 차지하려는 순간 오데트가 온몸으로 막아 지그프리트를 보호하고 결국 그들의 사랑이 악마의 힘을 이겨내 악마는 쓰러지고 맙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3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서구가 신중년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17일 달서구청 회의실에서 지방 최초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와 신중년층에게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은 50+ 희망 캠퍼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표방하는 노후 준비 프로그램으로 달서구는 사업 홍보, 수강생 모집 및 강의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은 강사 및 강의 자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민체육센터가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소식입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는 2013년 10월 개관해 우수한 경영 관리와 고객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 노력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평가, 전국시설관리공단 91개 기관 중 1위를 달성해 전문성을 입증받았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신당초등학교가 한국로봇챔피언 전국대회에 참가해 세계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소식입니다. 신당초 나지환, 김예준, 유민우, 이서진 학생은 17일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 FLL 전국대회에 참가해 세계대회 출전권을 1순위로 획득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현재 도시들의 불편한 사항과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해 진행됐으며 참가한 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디자인, 로봇 프로그래밍을 통해 2분 30초 동안 미션을 해결하는 로봇 퍼포먼스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마지막 프로젝트 발표까지 총 4가지 영역에서 열띤 경쟁을 치렀습니다. 마지막은 지역민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달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전 달서구 체육회 상인 부회장을 역임한 윤영호 씨가 단독 출마로 별도의 투표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3년간 지역체육회를 이끌게 됩니다. 윤 당선자는 60만 달서구민 모두가 1인 1스포츠를 즐기며 스포츠로 건강한 달서, 생활체육으로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23일 월배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소방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 그리고 119 시민안전봉사대원 160여 명은 시민들과 시장 상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전단지를 나눠주고 차량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인 내거리 일대와 달서시장에서도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한 캠페인을 벌여 많은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하빈면 새마을회는 21일 설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위문품은 하빈면 새마을회에서 직접 농사지은 쌀 10kg들이 20포와 라면 60박스이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재희 회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영섭 전 달성군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오랜 기간 달성군 생활체육회장과 달성군 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달성군 체육인들의 화합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3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은 달성군 사회적 경제 기업 모임인 달성군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지난 22일 경자년을 맞아 회의를 갖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사회적 경제 협의회는 지난 22일 달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2020년 달성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계획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이두식 회장은 달성군 사회적 경제 협의회는 대구시 최초로 구성하는 등 시작은 좋았으나 현재 8개 구군 협의회 중 제일 침체되어 있다. 2020년은 경자년을 맞아 적극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이번 경자년을 계기로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일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경제의 실현으로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달성군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사회적 경제협의회는 이두식 회장, 양영순 부회장, 이무희 사무국장, 강건영 강사 등 달성군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18명이 참여 중인 모임입니다. 협의회는 정례 회의와 임시 회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토론을 나누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원 대기 인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편리하게 구청 방문 일정 조정이 가능한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은 기존의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창구별로 발행하던 번호표를 하나의 발급기로 통합하여 민원실 내 TV,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순서 및 대기 인원을 알려줍니다. 여권 발급을 비롯한 21개 창구 순번을 통합 하나의 번호 발행기를 통해 순번 발행을 하고 민원실 내 2대의 TV 화면을 통해 각 창구별 호출 번호 및 대기 인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주민생활혁신사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200만 원을 확보 설치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과 달성 시니어클럽은 지난 22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달성군 노인의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지역 공동체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 기간은 공원 및 놀이터 관리 도우미 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생활 기반 마련, 지역사회봉사 및 활성화 등의 내용으로 적극 협력하게 됩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강순환 이사장은 삶의 지혜와 경륜을 가진 달성군 지역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계명대가 최근 2020-21년도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대구 거점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됐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제한 외국인의 정착과 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0년 1월 처음 시행되었는데 소정의 과정 이수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귀화, 영주권, 거주 자격 등의 허가 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규 이민자 대상으로 자국어와 자국사회 이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이민국가라 할 미국, 호주, 캐나다를 제외한 서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90년대 중반부터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매 2년마다 운영기간을 재공모 선정해 왔는데 계명대학교는 시행 원년인 2010년부터 이번 6차 공모까지 지속해서 대구의 거점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5개 지역의 총 48개에 이르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은 매 선정마다 탈락 및 신규 기관으로 인해 구성이 바뀌어 왔는데 계명대처럼 시행 원년부터 현재까지 거점 운영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된 곳은 전국적으로 14개이며 이 중 대학은 10개교입니다. 제한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이들이 체류 자격 및 국적 신청 과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주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여타 부처나 기관 주관의 적응 지원 정책 사업보다 공신력과 객관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민다문화센터 김혜순 소장은 이민자의 국적 취득이나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연장이라는 국가 주권과 관련된 정책 사업에 계명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참여하는 것은 대학의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이라는 사명에 더할 나위 없는 기여라고 생각한다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은 엄정한 학사관리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으니 앞으로 자격을 갖춘 보다 많은 대학이 거점 기관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3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회의를 개최하고 공사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571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340억 원, 전동차 등 부품 구매 106억 원, 시설물 개선 53억 원, 이동 편의시설 개선 6억 원, 주민 참여 예산 4억 원 등입니다. 또한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해 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상반기 신속 집행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21일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란 키즈카페, 만화카페, 방탈출 카페, 스크린 야구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유업종을 말합니다. 이날 점검은 소방청의 화재 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달서구 관내 잠재된 화재 위험이 높은 대상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도 점검하고 비상구 및 방화문 유지관리 상태도 확인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요령과 대피 교육 등 소방안전 교육도 하였습니다. 우상우 서장은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령 개정 이전까지는 소방시설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해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